기초연금 완전정복 2편입니다. 오늘은 계산 방법이 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즉 2026년도에는 247만원,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247만원이고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395만 2천원입니다. 요 숫자, 즉 247이라는 숫자와 395만 2천원이라는 요 숫자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그 계산된 결과와 이거를 계속해서 비교를 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못 받겠구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 가구가 무엇인지, 부부 가구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단독 가구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구별 방법이 주소지, 즉 같이 사는지보다는 혼인관계가 우선입니다. 즉 법적으로 부부인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단독 가구로 보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을 때, 즉 미혼이나 이혼이나 사별일 경우에 단독 가구로 보게 되겠고요. 만약에 부모님이나 자녀와 같이 살아도 배우자가 없다고 하면 단독 가구가 되는 겁니다. 부부 가구로 보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 부부 가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명이 모두 65세 이상이든 한 명만 65세 이상이든 상관하지 않고 한 명만 신청하면 모두 부부 가구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점,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 시에도 예외적으로 부부 가구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점, 요것도 주시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없다고 하면 단독 가구 기준, 그래서 247만 원의 기준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적 또는 사실혼일 경우에는 부부 가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395만 2천원으로 기준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금융재산이라 현금 또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투자 상품의 잔액입니다. 잔액. 주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의 잔액이고,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해약 환급금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통장. 이거를 다 통틀어서 금융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금융재산의 합계, 즉 금융재산 요거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2천만 원을 일단 빼줍니다. 기본공제라고 하는데 2천만 원을 먼저 빼주고 거기다가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 월 소득으로 환산을 한 것이 바로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금융재산이 합계가 1억 원 있어요. 1억 원. 그리고 부채는 없습니다. 1억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 공제가 2천만 원이라고 했죠. 1억에서 2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이 나오죠. 요 8천만 원을 곱하기 4% 하면 연 320만 원이 됩니다. 그럼 320만 원을 나누기 12, 즉 12개월로 하면 월 2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근로도 안 하고 국민연금도 안 받고 그냥 금융재산이 1억 원이 있다고 하면 기준액이 26만 6천 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기준선이 247만 원이고 그 다음에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395만 2천 원이라고 그랬죠? 이 기준선에 한참 미달되기 때문에 이분은 전액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즉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월 34만 9,700원을 다 받으실 수가 있고 부부일 경우에는 55만 9천
520원을 다 수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금융재산이 2억이 있다고 해도 계산해보면 월 60만 원밖에 안 돼요. 일반 재산이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살고 계신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과 그 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가가 있다고 하면 상가, 토지, 임야, 부동산, 자동차, 그 다음에 기타 고가물이지만 금융재산이 아닌 것, 이것이 일반 재산에 들어가고요. 일반 재산 소득 환산액은 아무리 그래도 이 주택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주택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입니다. 기준이 공시가격, 시가가 아니에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공제한 이 금액에서 4%를 곱하고 이거를 12개월로 나눈 이것이 일반재산 소득 환산액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재산액 공제라는 거는 구분이 있는데요. 대도시,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중소도시일 경우에는 8,5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농어촌일 경우에는 7,25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것도 제가 예시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5억입니다. 공시가격이 5억이고 부채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5억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빼주는 가격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요거를 빼고 4%를 곱해준 다음에 12개월로 나눠주면 월 12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를 또 들어서 중소도시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근데 공시가격이 2억이고 2억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소도시 기본 공제액이 8,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2억에서 8,500만 원을 빼고 여기다 4%를 곱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누면 월 3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기준액보다 훨씬 낮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무조건 신청을 해보란 얘기예요. 계산을 해보면 많이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로 제가 만약에 세입자로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면 자기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증금의 5%를 공제합니다. 즉 5%를 공제하고 95%만 계산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본재산 공제하고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만약에 내가 전세를 줬을 경우도 있잖아요. 공시가격에서 이 전세 보증금을 빼는데 이걸 전체를 다 빼주는 게 아니고 공시가격의 50% 범위 내에서만 부채로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전세보증금은 부채잖아요. 자기 자산이 아니고. 근데 이거를 전체 다 부채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의 50% 범위에서만 부채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득 환산액이 느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요거는 그냥 참조 삼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집을 팔고 전세를 가서 이걸 계산해 보면 소득 환산액이 느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요거를 그냥 참조 삼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서울에 5억짜리 전세로 살고 있다 하면 먼저 5억에서 95%, 즉 5%를 공제한 5억에서 95%를 곱한 다음에 기본적인 공제액, 서울이기 때문에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거기서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113만 원이 나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전세를 사는 게 아니고 저의 집을 전세로
5억에 줬어요. 그 집이 공시가격이 3억이에요. 먼저 공시가격에서 기본이 되는 공제액인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거기서 또 전세보증금을 빼주는데 원래대로 하면 전세보증금이 5억이니까 5억을 빼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공시가의 50%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시가격이 3억 아닌가? 3억. 3억에 50%니까 1억 5천만 원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곱하기 4% 하고 나누기 12 하면 이 소득 환산액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요새 나이 드셔도 밖에서 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도 받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요 부분, 이 근로소득, 첫 번째 근로소득, 월급은 여기서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총액에서 116만 원을 빼고 여기에 또 70%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민소득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계시다고 하면 이거는 다 100% 반영이 돼요. 나중에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근로소득이 116만 원을 빼고 거기에 또 70%만 인정을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일용직이나 일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공공일자리나 자활사업 이것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업 상태다고 하면 실업급여도 포함이 안 되고 프리랜서나 도급도 역시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이 월 250만 원을 받아요. 4대 보험이나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총액 기준입니다. 총액. 200만 원이 아니에요. 200만 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25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요. 거기에 70%를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93만 8천 원이 나와요. 예,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예시 2. 여러분의 월급을 300만 원이나 받아요. 거기다가 국민연금까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주고 여기에 70%를 곱해주면 128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그럼 128만 8천 원에서 소득이 아니죠. 국민연금 100만 원을 더해주면 228만 8천 원이 돼요. 단독가구 기준액이 얼마였죠? 247만 원입니다. 247만 원 이하잖아요. 228만 원이니까. 그러면 전액, 즉 34만 9,700원을 다 받지를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수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 계속 이 금액이나 선정 기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금액이.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요건을 갖추셔라. 무조건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채 계산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가 뭐 다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되는 부채는 증빙 가능한 금융기관 대출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이나 보험회사 대출이나 주택연금이나 공적기관 대출 요것만 인정이 되고요.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통장이나 개인 간 차용증은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법원 확정 판결이 있다고 하면 개인 간 부채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만 갖고 계세요. 아파트만. 딴 거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만 공시지가가 4억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1.5억이 있고 생활비로 은행에서 또 3천만 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채를 감안해서 환산액이 얼마 나오는지를 계산해보면 일반 재산 4억에서 기본공제액 1억 3,500을 뺀 2억 6,500에서 총 부채, 즉 1억 5천과 3천만 원을 합친 1억 8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8조 5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4%를 곱해주고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28만 8천 원이 나옵니다. 예, 부채로 이렇게 빼주니까 실질적으로 소득 환산액이 확 줄었죠. 소득 환산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기준선
이하여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금융재산과 뭐 일반 재산, 뭐 부채 이런 걸 총 망라해서 한번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총 계산 방법.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금으로 5천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공시지가가 4억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월 200씩 법니다. 거기다가 연금, 국민연금도 100씩,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채가 1억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계산될까요? 자, 먼저 근로소득부터 계산을 해보면 근로소득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공제해 준 다음에 여기에 70%를 곱해주면 58만 8천 원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국민연금 소득 100만 원을 100%다 더해주면 근로소득은 158만 8천 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다음 재산소득은 일반 재산, 즉 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일반 재산이 공시지가가 4억이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게 1억 3,500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채가 1억 있다. 1억을 또 빼줍니다. 그러면 1억 6조 5백만 원이 되는데 요 금액과 그 다음에 금융재산이 있다 그랬죠? 예금 5천만 원. 예금 5천만 원에서 기본공제가 되는 2천만 원을 빼면 요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줘서 1억 6조 5백만 원과 3천만 원을 더하면 1억 9천 5백만 원이 되거든요. 1억 9천 5백만 원을 4% 곱하고 나누기 12개월 하면 6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과 158만 8천 원과 이 65만 원을 합치면 얼마가 나오죠? 223만 8천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기준액이 247만 원이고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395만 2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 이하입니다. 이하기 때문에 받는다는 얘기예요. 즉 예금이 5천만 원에다가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또 일도 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무조건 신청 한번 해봐라. 올해 65세가 되시는 61년생들은 무조건 신청을 해봐라. 그래. 일부에서는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다. 전화하세요. 그냥 국민연금공단 1355번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그냥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잘 설명해 줄 겁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리고 상담을 받으면 좀 더 편해지겠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 목적에도 부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전화하세요. 무조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신청하십시오. 원래는 제가 2부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최근도 아니죠. 저번 주에 보니까 정부가 기초연금을 개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3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